폐경이 오면서 안면홍조나 식은땀 등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전보다 짜증이 늘고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항상 해오던 집안일도 귀찮고 별일 아닌데도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재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허해지면서 혼자 우두커니 있다 보면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오늘 건강한 의사에서 다뤄볼 주제 바로 우울증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참 많이 지치는 그런 병인데요. 먼저 우울증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우울감과 함께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서 일상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요. 삶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상실돼서 수면 장애와 불안감, 자살 충동, 그리고 식욕 저하, 증가 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 이런 질환인데요.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님 어떤 증상인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50대 여성분이신데요. 폐경 후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외출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무기력해지고요. 화도 자주 나고요. 공허한 마음과 함께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을 호소하신 시청자님의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먼저 우울증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상원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우울증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요새 이제 최근 과학에서 연구돼서 발표가 되기를 우울증 자체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 계통들의 약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뇌에서 좀 더 많이 분비를 시키거나 또는 뇌에 작용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쪽에 그런 어떤 약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사실 우울증 자체가 유전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체질적으로 또는 성격상 저희가 한의학에서 뭐 태어민이나 소어민 같이 좀 성격이 좀 꼼꼼하거나 또는 너무 느긋하거나 또는 예민하거나 이런 어떤 성격적인 요인이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쉽게 유발되는 그런 어떤 유형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와 싸우거나 또는 회피하는 도망가거나 하는 이런 어떤 기전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대상과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참으면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신체적인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지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치료해도 잘 좋아지지 않거나 점점 나빠지는 그런 신체적인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마음도 같이 이렇게 저하가 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삶의 의욕이나 희망을 잃어가는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우울증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조동희 원장님. 네, 우리나라 국민의 64%는 사실은 이제 행복하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36%는 내가 우울하다, 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36%는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분노가 있다던가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화를 자주 낸다던가 하는 정신, 신체적인 질환도 같이 갖고 있고요. 이 중에 10%는 반드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 심각한 질환일 수 있는 게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한기 원장님, 이 자살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실제로 우울증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가 이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나라마다 뭐 문화마다 뭐 아니면 연령층의 차이마다 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우울증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한 번쯤은 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이제 뭐 최하 10%에서 15%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심각한 이유가 이 우리나라가 다른 것도 뭐 많지만은 이 자살률 OECD 중에서 자살률도 1등이거든요. 10만 명당 거의 28.9명이니까 30명에 가깝죠.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더 특이한 거는 요게 이제 80세 이상 노령 인구에 들어가게 되면 요 숫자가 거의 한 170명 정도로 껑충 뛰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높아지면 자살률이 60대 이후엔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히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비교를 해봐도 한국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더욱 크다고 나타나는데요. 김인수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대부분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외부를 침략하는 것보다는 침략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삭히고 삭혀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자체를 아직까지 터부시해가지고 바깥으로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표현을 안 하려고 많이 하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신경정신과를 다닌다는 자체만으로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울증 표현 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바깥으로 표현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살률이 항상 뭐 미국이나 이런 일반 나라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소에 자기가 우울하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 지수가 우리나라는 보통 한 1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갑자기 욱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이 미국 환자들보다 뭐 자살하고 싶은 충동 정도가 보통 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다가 자살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또 여성분들, 이 출산을 한 이후에 산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상훈 원장님, 산후 우울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시면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사실은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요.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육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거기다 이제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운이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산모분들도 많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분들이 남편을 포함해서 그 산모와 직접적인 가족분들이 산모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를 이해를 해주시고 곁에서 어떤 그 따뜻한 말 또 감싸주는 어떤 행동들 이런 그 가족분들의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산후우울증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한의원에서 다양한 치료약과 또 이 침구 치료 방법들이 있고 또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명상 치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아무래도 산 후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환기 원장님께서 그렇다면 산후 우울증 원인과 치료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이 모든 병에는 이제 신체적인 요인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이 두 가지가 이제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신체적인 요인이라는 게 그 출산이라는 과정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산후 회복하는 과정, 또 육아의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심리적인 요인 플러스 또 이제 호르몬 내분비 균형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고 또 벌어졌던 자궁이라든가 골반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회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옆에 분들의 어떤 도움, 가족들의 도움, 또 심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까지도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